안녕하십니까, 노선호입니다. 7월 19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의 주식시장 분석을 해보고 또 내일의 투자 전략 세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요, 정말 할 말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할 말이 별로 없어서 일요일 날도 제가 10분을 채우지 못했었는데 계속 좀 아마도 그런 부분들이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도 좀 핵심만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새벽 마감된 미국 시장부터 살펴보면요, 미국 시장은 요즘에 정말 더할 나위 없이 좋습니다.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나스닥 지수가 0.76%대 강세를 기록을 했었고, S&P 500 지수도 0.7%대, 그리고 다우존스는 무려 1%가 넘는 상승을 보이면서 미국 3대 지수 모두 15개월 내 최고치를 경신하는 그런 모습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가 상당히 좀 좋은 움직임을 보였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가 마이크로소프트 365 관련된 부분 유료 모델을 출시했다는 소식에 4% 급등을 했고, 또 이로 인해서 AI 시장 확대가 더 가속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이 엔비디아를 자극하면서 엔비디아도 2%대 강세를 보이는 등의 움직임 보였습니다. 소매 판매나 이런 데이터들 보면은 소폭 상승을 했고, 그러면서 미국도 뭔가 물가도 이제 안정이 되고 있고, 어쨌든 미국 시장은 지금 뭐 상당히 좋기 때문에 좋은 얘기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시장 분위기는 골디락스의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다, 뭐 그런 얘기들까지도 나왔습니다. 사실 이렇게 좀 미국 시장이 상승을 하는 가운데 국내 주시장은 뭐 생각보다는 약한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한 0.5%대 강보합권 출발했는데 장중에는 하락 반전을 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요. 가까스로 종가 수준으로는 뭐 0.02%대 소폭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닥 시장 움직임 한번 살펴보면요, 코스닥 시장도 1%대 강세 움직임을 보였는데, 지금 보면은 2차전지 쪽으로 좀 주로 매수세들이 몰리면서 코스닥 시장이 지금 상승을 하는 어제와 오늘 보더라도요, 상승 종목 수보다 하락 종목 수가 더 많습니다. 오늘도 상승 종목 수가 500개대, 그리고 하락 종목 수는 1000개대 코스닥 시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투자 심리는 뭐 썩 좋지 못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코스피 지수도 강보합권 움직임을 기록을 했는데요, 상승 종목 수는 270개 종목, 그리고 하락 종목 수는 600개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장 자체 전반적으로 좀 쉬어가는 분위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지금 보면은 일단은 다음 주에 7월 FOMC 회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준 위원들 말을 못하는 블랙아웃 기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뭐 뚜렷한 이벤트들이 별로 없고요. 그래서 모멘텀이 좀 부재하다, 그런 시장의 모습 속에서 일부 정말 2차전지 섹터, 그리고 뭐 코스피 쪽은 조선주 뭐 이런 쪽을 중심으로 해서만 좋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을 뿐, 좀 다른 종목들은 좀 지지부진한 움직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이 정말 해야 될 거는 공부라고 생각이 되고요. 어제도 제가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 실적에 받쳐주는 종목들을 잘 찾으셔야 됩니다. 어제 제가 이제 딱 두 종목 언급을 드렸었는데, 다행스럽게도 오늘 그래도 상승을 했더라고요. 어제 말씀드렸던 동양 EMP 뭐 이런 기업들, 오늘 그래도 다행스럽게도 또다시 상승을 했고, JYP 엔터테인먼트 역시 2%대 상승을 했습니다. 특히 뭐 장중에는 마이너스까지도 갔었는데 마이너스 2%대에서 2%까지 상승을 했기 때문에,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자리에서 만약에 오늘 잘 매수하셨다면은 또 이런 종목들도 상당히 좀 기분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향후에 역시 마찬가지예요. 충분히 추가 상승 여력이 한 15%, 20% 있는 종목들이라면 여러분들이 잘 발굴을 해서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좀 시장에 대한 좀 그런 얘기들을 좀 해보면요, 지금 사실은 여러분들이 상당히 좀 허탈하실 수도 있습니다. 에코프로나 뭐 에코프로비엠 이런 기업들이 안 가지고 있는 분들은 왜 내 종목은 안 오를까, 또 그리고 그런 종목들을 막 미리 팔았던 분들은 그때 왜 팔았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 생각을 할 시간이 있다면은 새로운 종목들 잘 찾아서 공부를 해서 이제 또 매수를 해서 잘 포트폴리오를 잘 꾸려 나가는 게 여러분들의 계좌에 훨씬 더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2차전지 그리고 뭐 최근에 좀 가장 뜨거웠던 업종 반도체 제외하고도요, 정말 많은 업종, 많은 기업들이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뭐 말씀드리고 있는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도 정말 계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성장 가치주잖아요. 그리고 이제 엔터주들은 뭐 가치주라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계속 말씀드리지만 성장주입니다. 그래서 요런 성장주들 계속적으로 좀 공부를 하셔야 되고, 오늘 같은 경우는 또 뭐 의료기기 쪽 관련된 부분들도 주가가 좀 많이 좀 움직임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하셔서 실적이 뒷받침되는, 그리고 현재 수준에서 PER이 한 5배에서 8배 정도 수준이 되는 그런 기업들을 찾으셔야 됩니다. PER이 5배 미만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들은요, 정말 뭔가 좀 못 오르는 이유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좀 PER이 5배에서 8배 정도 되어 있는 기업들이 PER 10배 정도까지 상승을 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팁도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시장 너무 힘겨워하지 마시고요. 정말 공부하시고 이제 분명히 랠리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오늘도 다행스러운 건 장중에 2600선을 깼지만 종가 기준으로는 2600선을 지지해주고 있고, 시장은 박스권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지지라인이 이제 구축이 되고요. 이전보다 저점이 높아지면 분명 고점도 높아질 거예요. 그래서 요번에 이제 2650 그리고 또는 뭐 2700선 정도까지를 좀 노려보는 그런 전략으로 대응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실적입니다. 실적. 여러분들이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잘 체크를 해야 됩니다.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가 아마 어젠가 실적 발표를 했을 텐데, 실적이 좋게 나오면서 오늘 장중에 51만 7천원까지도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 실적이 좋은 기업들은 이렇게 계속적으로 우상향한다, 이거를 몸소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실적이 좋은 기업들을 계속적으로 좀 찾아내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조선주에 대해서 이제 제가 삼성중공업 최근에 좀 말씀을 드렸고, 조정시 봐야 된다고 했는데 어제 조정을 받고 오늘 좀 조정을 더 받았으면 좋을 텐데 오늘 바로 4%대 상승을 해버렸습니다. 사실 뭐 이런 기업들 한 8,000원 아래 정도만 와주면은 충분히 좀 사볼만 하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난 17일에 분명히 3조 9,500억 정도 컨테이너선 수주 소식이 들렸고요. 그래서 삼성중공업은 이제 이미 올해 연간 수주 목표치에 3분의 1을 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주 잔고도 최근 5년 중에 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잘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한국조선해양 뭐 다 마찬가지예요. 다 비슷한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역시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도 오늘 좀 수주 소식 등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조선업종 계속 수주가 잘 되고 있고, 보면은 계속 우상향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알 수 있겠지만 21선, 11선 계속 살 수 있는 기회를 주면서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제라던가 뭐 오늘 오전에도 분명히 살 수 있는 기회고요. 그래서 21선, 11선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하면 조선주에 대해서는 좀 뭐 갈 때까지 가봐야 된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수주가 이어지고 있다. 이런 부분들에 여러분들이 좀 포인트를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마지막으로는 농심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농심 사실 6월 달에 라면 가격을 인하한다고 뭐 하루 만에 좀 말도 안 되게 막 하락을 했었죠. 그리고 나서부터 지금 약 한 달 정도 박스권의 움직임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제 오늘 한 또 4% 정도 장대 양봉을 보였기 때문에 뭔가 좀 다시 또 긍정적인 시그널이 나오고 있지 않나 말씀드릴 수 있겠고, 어쨌든 중요한 건 손절 라인은 명확해요. 최근에 저점 라인들 그리고 뭐 아래 121선을 손절 라인으로 잡는다면 손절 라인 명확하게 그래도 뭐 좀 크지 않게 잡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라면 가격 인하한다 뭐 그러면서 많이 빠졌지만 2분기 실적은 뭐 상당히 좀 좋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분기 영업이익 지금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400억 원 이상도 전망이 되고 있고, 또 최근에 먹태깡이 없어서 못 팔고 있어요. 물론 뭐 이런 과자들이 이슈들이 간혹 있긴 했지만 어쨌든 지금은 또 먹태깡이에요. 그래서 먹태깡 출시 20일 만에 170만 봉이 넘게 팔리고, 티몬에서 그래서 10분 동안만 열린 기획행사 10분 어택이라고 있는데요. 거기서 44초 만에 230상자가 완판됐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생각을 해보면은 어쨌든 실적 충분히 안정적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기업들, 음식료 기업들 여러분들 좀 저점에서 관심 있게 지켜보셔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결국 라면값 인하 이런 조정시가 매수의 기회였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좋은 종목들 계속 잘 발굴하시면서요, 내일 상당히 무덥다고 하시는데 무더위 잘 이겨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내일도 모두 힘내시고요, 성공투자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